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엄청난 양의 시간과 노력을 이게 둔다야? 안에다가 둔다니까 들인다,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뭐 하는데 시간 노력을 쓰냐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여기서 끊을게. 만들고 출시하는데, 아 우리 이런 제품 만들었다, 신제품 개발에 엄청 노력을 해. 그리고 나서는 make mistake, 실수를 해. 어떤 실수? 그 신제품을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한, 오버프라이징은 과다 책정.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가격을 책정한다는 얘기지. 처음엔 좀 싸게 해줘야지, 그지? 저변화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요 문장을 봤을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일단은 문제인 거 아니야? 프로블럼?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는 글의 흐름 딱 두 개잖아. 이런 문제가 있어 얘들하고 알려주는 케이스랑 후반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가격을 내리면 되겠네 해서 이제 해결책이 있는, 그러니까 요지가 일단 뭐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처음 제품 출시했을 때는 사람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가격 좀 싸게 해라 뭐 그런 얘기요. 걔네들은 뭔가를 만들었어. 어떤 뭔가냐면 걔네들이 care deeply about, 되게 많이 신경 쓰는 뭔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건 걔네 거야. 내 거. 그리고 이런 강력한 소유의 인식, 소유감이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뒤틀어 왜곡을 한데, 어떤 가치냐면 또 끊어져요 관계사절. 걔네들로 하여금 걔네 제품을 가격을 너무 높게 먹이는 걸 초래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뒤틀어준다. 뭐 말은 좀 복잡하지만 자기들이 만들었으니까 되게 가치가 있다 신경 쓰고, 뭐 그래서 제품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한다 뭐 그 얘기요. 그래서 너무 가격을 비싸게 먹인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 요게 엔드가 있잖아. 병렬 구조가 어떻게 병렬이냐면 문장 병렬 구조야. 요 앞에 문장 하나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문장 세 개가 병렬이 된 거야. 이건 해석 자체로는. 근데 내가 볼 때 잘 안 익혔었던 게, 이 관계대명사가 자꾸 뭔가 의문사처럼 보이더라고.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계대명사 이거는 이렇게 됐지. 뭐 내용 자체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많은, 비록 여기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어. 요거 하나 요거 조심해 줘야 돼. 요거가 좀 헷갈릴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많은 그들 이렇게 착각하는 애들이 빨리 깨닫기는 해. 깨닫기는 하지만이잖아 이게 역적. 뭘 깨닫냐면 걔네들의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 아 우리 너무 비싸구나. 깨닫기는 한 거야. 하지만이야. 하지만 이렇게 나돌까지 가야 되네. 모든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these people, 깨달은 사람들 다 행복하게 또는 기꺼이 가격을 떨어뜨리진 않아요. 뭐 하려고? 걔네들의 제품을 보다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 these people은 앞에 나오는 깨달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뭘 깨달은, 너무 비싸구나라는 거 알기는 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나오는 요 many of them 누구 얘기한 거야? 앞에서 저렇게 너무 고가격을 책정을 한 실수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거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근데 그 중에서도 깨달은데, 실수한 사람 중에서 깨달은 사람은 많은데, 또 깨달은 사람 중에서 그걸 실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리고 얘가 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not all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항상 얘기하자면 부분부정이잖아. 그러니까 부분부정은 항상 해석을 할 때는 썸으로 가는 거잖아. 일부는 실행에 옮기기도 하지만 또 일부는 그렇지 않다 해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뭐. 부분부정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깨달았지만 다 실행으로 옮기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좀 문장 삽입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리고 항상 엔드도 앞에 뭔가 한 다음에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디스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 그럼 디스가 얘기하는 건 앞에 가격을 내리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비용이 많이 비싼 실수가 될 수 있어. 어떤 실수? 결과 어떻게 나와? 당연히 망하는 거죠. 뭐 새로운 신규 사업 파산. 여기서 실패라는 게 파산 얘기하는 거지.
bankrupt라고 하지, 망하는 걸 파산이라고 하잖아. 뭐 이런 의미가 되긴 하겠다고. 결론은 망하는 거지 뭐. 처음에 신규했는데 안 팔리는 거야. 비싸다고. 근데 뭐 가격이 문제가 있는데 에이 그래도 뭐 안 해. 그럼 그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제 제기가 끝나고 해결책은 단순해. 가격을 낮추면 될 거거든. 네가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치 출시를 할 때는 너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이거죠. 빈칸들은 충분한 시장의 수용을 얻는 것이다. 일단 많이 팔아야 돼.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그리고 너는 반드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이렇게 하려면 너의 초기 가격을 희생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또는 이윤을, 그리고 두 가지를 희생시킨대.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목표를 achieve, 성취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this aim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to get sufficient market adoption,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충분한 시장 수요 창출이라는 거고, 원래 빈칸은 이제 가격 낮추는 거를 얘기했었는데 우리 이제 반대를 가야 되니까 똑같은 걸 내진 않을 거니까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잖아. 가격을 낮춰, 그럼 초기에 충분한 시장의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어. 뭐 이거지 뭐. 내용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네가 강한 세일즈 발륨, 이 판매 양을 가지게 되면 많이 팔았어. 그럼 그 다음에 너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 뭐 하기 위해서? 맥시마이즈,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윤을.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정상 궤도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을 올려라. 이렇게 되는 걸로. 좀 얍살한 거 아니니? 이렇게. 근데 이게 또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지. 왜냐면 처음에 자기 원가보다 싸게 팔았으니까 정상으로 환원한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요지가 1번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얘네들이 일단 많은 사업가, 대부분의 사업가구나. 이것도. 아, 전 좀 모스트구나. 사업가들은 얘네들이 뭐 하냐면은 이 제품의 개발하고 출시에 겁나 노력을 해. 그리고 나서 어떤 실수를 해. 과다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 고가격? 과다 가격? 그래. 과다 가격 책정이라는 실수를 한다. 그래서 과다? 하여간 뭐 고가격? 사실 이제 초기 고가격이라고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 이유 자체에 대해서 보충을 좀 더 안 해주는 거잖아. 그지? 이런 뭐 되게 신경을 써서 이런 이제 강한 소유의 인식 또는 이제 가치가 있어 뭐 이런 거가 뭘 왜곡하냐면은 그 제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distort, 왜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왜곡을 한 게 또 어떻게 또 고가격이라고 할까? 고가격 책정을 또 하는 실수를 하게 된다. 결론은 약간 고가격 책정이야. 그치? 너무 비싼 가격. 그럼 위에 거랑 이거랑 같은 말 사실 두 번 준 거니까 여기 이제 노력을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되게 가치가 있다라고 가치를 크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내가 얼마나 개고생해서 이걸 했는데 이 느낌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실수를 한 사람 중에서 다수가 많은 애들이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는 인식은 해. 인지는 하는 거야. 뭐 빨리라는 말도 할까? 그래. 높다는 너무 높다라는 빠른 인식은 하기는 해. 그렇지만 인식 알았어. 하지만 이거 내용을 위해서 보도록 하자. 그런데 얘네들이 모두가 다 가격을 인하를 하지는 않는다. 여기서는 중요한 게
알았지만 또 뭐 다 가격을 떨어뜨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일종의 뭐가 되냐면은 알면서 안 하는 거니까 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인지부조화라고 하잖아. 그지?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것도 왜 그렇게 했어? 내 소중한 저 제품이 이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 나 안 팔면 말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거겠지 뭐. 우리가 저게 영국에 가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데 그 가격으로 못 팔지?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을 인하를 안 했어. 그리고 겨우 디스. 요게 이거지. 가격 인하를 안 한 게 뭘로 이끌어줘? 되게 값비싼 실수. 즉 뭐요? 파산. 그지?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걸로.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이제 그렇군 해서 이제 요거를 위치를 둔 거는 처음에 이제 가격을 너무 높게 한 게 실수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 그 결론은 파산까지 이른다는 얘기거든. 너 망하고 싶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한 번밖에 안 나오게 됐고. 그 앞에 따라 높은 가격 그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너가 신제품 출시를 할 때 우선권은 뭐냐면은 요거지. 충분한 마켓쉐어. 시장의 수용을 확보하는 거야.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거. 언제? 빨리.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빨리.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또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러려면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초기 가격과 이윤을 희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초기에 그 판매량을 확보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윤을 위해서 가격을 올려도 되는 거 이렇게 마무리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핵심은 이게 과다 가격 책정을 하지 말고 우선순위 신제품을 출시를 할 때는 충분한 시장 수요 확보가 우선이기 때문에 초기 가격과 이윤을 희생하는 게 해결책이 되겠다. 좀 싸게 팔아라. 자, 그 다음에 해서 단어는 오버프라이스는 오버차지 동사 원형으로 쓸게. 실수. 과다 청구야. 과청구. 그 다음에 왜곡하는 거는 뭐 인식, 가치에 대한 인식을 왜곡은 왜곡이지. 그 다음에 초기. 이것도 뭐 같은 말은 아닌데 문맥상 미스저지라는 게 잘못 판단, 오판하다거든. 뭐 걔네들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오판한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좀 바꾸면 선지 같은 데 있어요. 인베스트 투자한다, 그 투입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 이니셜이 좀 나름 의미가 있는데 저기 형용사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가겠다. 그 다음에 이거 매력적인은 appealing, 매력적인. 그 다음에 요게 market acceptance, 수용, 받아들임인데 이게 그 시장에서의 그 마켓 쉐어라고 하지,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이거 이제 똑같은 의미는 아닌데 여기다 쉐어란 말을 써도 괜찮아. 이거는 시장의 수용이고 충분한 시장 점유율이란 말도 문맥상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다고. 그 나머지는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잘했어. 이게 신제품은 반드시 가격이 책정돼야 된다. 유연하게, 증진하게 해서 초기 수용과 장기적인 성공을. 그럼 여기서도 보면 그 증진한다는 부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즉시 가격 올려야 된다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 그럼 그걸 약간 좀 응용을 하면 아까 참 이게 중요했었는데 이게 빠르다는 얘기였어.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 빠르다 느리다. 그럼 이게 즉시라는 말도 가능하긴 하겠네. 그지? immediate.
뭐 인스턴트 이거 하나만 좀 추가해 보자. 이게 이제 빠르다는 거고, 그다음 느린 거는 슬로우는 좀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서서히 점진적으로라는 말이 있거든. 그레주얼. 이게 서서히요. 반대말은 그레주얼이라 여기서 내가 볼 때 저게 좀 어휘로 나오면 가장 헷갈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저거만 한번 다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아. 됐죠? 그 다음 이제 문법을 볼게. 됐으면은. 요거는 그대로 내려도 위치가 똑같을 것 같은데? 조금 다르네? 이거 저 자리네. 그지? 그레주얼 서서히, immediate, instant, 즉시, 즉각적인. 일단 요거는 좀 특이하다. 이렇게 푼만 아닌가 하는데 이게 문제를 낼 건 아니니까 그냥 그렇거나 한번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이렇게 병렬로 또 두 개 나온 거거든? 이건 멀지 않아가지고 위치가 뭐 이렇게 설마 뭐 이거라고 보겠어? 두 가지 하는 데 있어서인데 뭘 그래도 보면 되겠고. 그 다음 오히려 이제 쟤보다 좀 더 좋은 거는 요 엔드가 병렬이 뭐냐 이거가 병렬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저 앞에 ing가 있으니까 making 아닌 이건 하나 기억을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썼던 요거 관계대명사 뭐 대도 되겠지 이렇게. 근데 얘 정확한 선행사는 이거네. 그 perception 인식이네. 이렇게 다 갔을 때 뭐 하나만 찍어서 얘기하면 저 인식 이렇게 왜곡하는 거잖아 걔네들이. 그 다음에 cause 목적어 투부정사 ing 안 되고 뭐 동원 안 되고 뭐 그거잖아. realize 때 그냥 접속사 목적어 대신 거 그냥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문법은 아니고 다시 얘기하자면 부분부정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안 그렇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춘 애도 일부 있는 거야. 전혀 안 낮추는 건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병렬은 happy, willing 이렇게 병렬이라서 왜 be willing 투부정사잖아. 기꺼이 are willing to drop. 그럼 뭐 ing 안 된다고 할까? 그 다음에 여기 make가 동사야. 어쨌거나 투부정사도 명사 목적어 형용사 보호, 즉 ly는 안 되겠지? 부사는 안 되는 보호 자리니까. 그다음 ready도 투부정사만 써. ing는 못 쓰고. 그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보면 여기는 문법은 뭐 그렇게 이것도 뭐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미치고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여기. 대부분의 측면에서 most respect 이건 측면이야? aspect나 respect 국면, 측면, 양상. 인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종들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여간 뭔가 적어. 뭐가 적나? 되게 다른 전략을 발전 또는 진화시킨 어떤 전략?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 또는 투자하는 뭐 하기 위해서? To reproduce more slowly 보다 느리게 번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핵심은 이게 그 전략의 동격이잖아. 이런 전략인데 자손을 더 천천히 기르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보편적이지 않은 전략을 쓰는 얼마 안 되는 종 중의 일부다. 그러니까 여기 뭐 예시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인간은 자손을 한 번에 10마리, 20마리 이렇게 낳지 않잖아. 근데 쥐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낳고 그래서 초기에 사망률도 높고 뭐 이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공들여가지고 개를 좀 천천히 오래 키운다 뭐 그런 느낌이야. 주제문 원래 빈칸에 들어갔던 거. 예시를 볼게. 요거는 영장류 A, 뭐 원숭이, 뭐 고릴라 이런 거 있잖아. 코끼리 이런 것처럼인데 그러면은 요거는 비슷하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이게 비유를 거니까 이게 얘네들은 인간과 유사한 애들이야. 즉 어떤 얘기냐면 얘네들 똑같이 자손을 적게 나고 천천히 기르고 뭐 이런 애들인 거야. 그러니까 드문 종에 해당돼. 다수가 아닌 거지. 얘네들처럼 우리는 늦은 속도로 성장한다고 봐도 되겠다. 뭐죠가? 레주얼리는 원래 이제 느긋한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같은 말이 싫으니까 그 슬로우랑 같은 말 앞에서 슬로우인가 썼잖아. 또 쓰기 좀 그러니까 슬로울리 대신에 표현을 바꾼 거야.
느린 속도로 성숙을 하고, 이 코끼리도 그런가 보지? 그리고 큰 몸뚱아리를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애기가 별로 없어. 이거 부정어지. 이 부정어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그지? 어가 없으면은 부정어잖아. 그러니까 애를 많이 안 낳아. 한두 명 정도 낳는다, 이런 느낌이지. 많이 낳아 한 3명 낳잖아, 그래, 보통. 그런데 써요, 바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뭐 하는데? 걔네들을 잘 기르는데. 이거 문법 파트에서 얘기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devote A to B라고 해서 이 A를 B에다가 바치다, 헌신하다 해서 이게 전치사투요. 그래서 동명사 오는 거 문법 참 좋은 거지, 이게 원래. 그럼 뭐 위에랑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닌 거네. 똑같은 얘기 한 번 더 했네. 그치? 야, 그럼 이거 추론문가 바로 다음 문장이었는데? 똑같은 거잖아. 위에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this unusual strategy, 이러한 평범하지 않은 전략. 왜 평범하지 않다고 했냐면은 위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라며, 저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종 중에 얼마 안 되는 종 중에 하나야, 우리는. 근데 이게 성공을 했어. 왜? while 하면 또 뭐 비록 뭐뭐지만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가 되는 거 아니야? 핵심은 이렇게 되긴 하는 거지. 이런 영장류나 코끼리가, 그치, 여기서 상대 개념, 쥐보다 더 적은 애기를 낳지만, 그러나 더 큰 퍼센테이지의 새끼들이 생존해. 그래서 뭐 하냐면 다음에 또 번식을 해.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이다고. 아, 그러면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종 같은 경우에는 쥐도 포유류인가? 그치? 그러니까 포유류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 건데, 얘네들은 안 그러고 인간하고 다른 거잖아. 코끼리나 인간하고. 얘네는 많이 낳는 애들이란 말이지.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해석적으로 요 투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 주냐면 결과로 해석을 해 주는데, 생존해서 그 결과 번식한다라고 자식을 또 낳는 거지.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런 지문 관련돼서 얘기를 하지만, 자식을 낳고 번식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야? 그 종이 멸종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게 멸종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데 유리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시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집에 사는 이제 집쥐, 생쥐가 되겠지. 얘네들은 엄마가 된대. 즉 자손을 이제 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언제? 그녀가 5주가 나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쥐는 5주 만에 새끼를 낳을 수가 있어, 번식을. 그리고는 애를 가져요. 4 to 10 pups per liter. 이게 작년 건가 나왔죠. 이게 한 배에서 나온 새끼였잖아. 그러니까 엄마 한 마리가 4에서 10마리의 새끼, 이것도 새끼요? 쥐의 새끼를 pup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4에서 한 번에 10마리 정도 낳는 거야. 그리고 have a new litter. 또 새로운 한 배에서 나온 새끼를 가져가든 every 2 months. 2달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2달마다 새끼를 4마리에서 10마리씩 계속 낳는 거잖아. 그지? over the course of는 이게 그냥 하나의 단어요? 동안이에요? 동안 우리말 할 때. 그녀의 대략적인 12개월이라는 생애 동안에. 그지? 이건 동안에, 동안. 듀링처럼 이해해도 돼요? 오버라고만 해도 되고. 아, 그럼 여기서 숫자로 계산해보면, 최대치로 생각을 해보면, 60마리 정도 낳는 건 10마리에서 2달마다 6번 낳을 수 있는 거니까. 겁나 많이 낳는데, 쥐가? 60마리? 1년에? 그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은 번식이라는 면에서는 좋은 거잖아. 그러나 역접의 흐름 바뀌어야 돼. 근데 다수의 그 새끼, 다수는 다이형이 일찍 죽는다요. 조기 사망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인간이나 코끼리하고는 좀 다르다니까. 얘는 위치가 좀 의미가 있지. 그래서 다이형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잖아. 그럼 앞에 같은 경우에는 4번 문장 전체가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게 일단 수적으로는 많이 낳는다가 되는 거잖아. 그러나 일찍 죽는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얘가 결국은 종이 계속 생존을 이어나가는데 뭐 생각만큼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되겠지. 뭐 또 얘네들도 이게 또 하나의 전략일 거니까. 그 다음에 in contrast 대조가 나왔어. 그럼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지? 코끼리나? 그지? 침팬지나 코끼리 엄마는 does not reproduce until she is at least 12 years old.
여기에서 그 책의 해석은 내가 일부러 그냥 원문을 그대로 살렸는데, 이게 그 나레이 언틸비는 해석이 직역을 하면 이거잖아. 자손을 낳지 않는다. 번식하지 않는다. 언제까지? 그녀가 적어도 12개월, 지금 1년이 된 거야. 12개월 12개월이 아니고 12년이구나. 12살이 될 때까지잖아. 그럼 12살이 될 때까지 새끼를 안 낳는다는 거는 13살에 낳는다는 거야? 12살에 낳는다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13살로 이해할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정확한 해석은 12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새끼를 낳는다요. 그래서 밑에 한글을 잠깐만 봐봐. 해석지 5번에. 검은 동 6번이고 6번. 내가 굵게 표시해놨잖아. 최소 12살이 되고 나서야 번식을 하는 거야. 12살 될 때까지 번식을 하지 않는 게 아니야? 이건 내용일치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 과거에 한번. 최소 12살이 되어야 아기를 낳는 거야. 13살 아니고. 근데 이거는 그냥 수거야. 나레이 언틸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단어에도 나레이 언틸비에 따로 넣었다고. 비하고 나서 비로소 A하다라고. 요거 해석을 좀 그렇게 해줘야 돼. 이해되니? 나레이 언틸비. 얘는 13살 아니야? 12살이야? 12살부터 애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애를 낳는다가 되겠지. 요거 해서. 그 다음에 그녀는 give birth to, 이것도 직역하면 주어가 이 목적어에 대해서 출생을 주다 그냥 출산하다. 오직 하나의 유아만 낳는 거야. 새끼가 되겠지. Every 5 or 6 years야. 그럼 뭐야? 5에서 6년마다 한 마리씩 낳을 뿐이야. 얘하고는 상당히 비교가 되지? Over the next 30 or so years. 다음번 30년 동안, 올소는 남짓이거든? 이렇게 하면 30년 또는 그 남짓 세월들 동안이니까, 그러면 얘가 수명이 30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그러면 얘가 5에서 6년마다 한 마리 낳는 거니까 최대로 많이 낳아도 6마리인 거잖아. 아까 100마리, 1년에 100마리하고 차이가 있는 거잖아. 이거 내용일치도 내려면 되게 시작했는데? 그지? 몇 마리 낳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게 레인지를, 범위를 줘가지고 애매한데 한 마리 딱 했으면 그랬을 텐데. 하여간 적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얘가 6년이라고 치면 6, 5, 30이니까 5마리 정도 생애 평생 5마리 이상은 5마리에서 6마리까지 낳을 수 있는 거지. 그치? 나누면 되니까 35나 6으로 한 마리씩. 그 다음에 about half of these offspring, 이런 새끼들 중 대략 절반 정도가 make it to becoming parent. make it to는 이게 해내다, 성공하다요. 부모가 되는 거 성공한다. 그 make it 자체를 succeed로 바꿔도 되거든.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코끼리나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자손을 한 마리당 2명에서 3명 정도가 또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거네. 숫자를 생각해보고. 이거 좀 디테일하게 내면 이거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는 안 낼 거지만. 한번 그렇게 좀 계산도 산수로 한번 해봐. 일단 내용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일단 인간은 뭐한 드문 종이냐면, 이게 인간은 상대적으로 되게 다른 전략을 사용하는 드문 희소한 종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많지 않은가 봐, 저런 식으로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 다른 전략이라는 게 핵심이 뭐였냐면은, 더 느리게, 천천히 느리게 느리게 번식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 투입, 이렇게 된 거지. 하여간 뭐 주제문, 그지? 느리게 번식, 더 많은 에너지, 이렇게 쓴다는 거고. 그러니까 느리다는 얘기가 밑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좀 보충을 하자면은, 자손의 수가 좀 작다, 뭐 이런 개념이었던 거지. G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천천히 기른다가 아니었네, 그지? 자손의 수가 작은 걸로 봐야겠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처럼, 인간 얘기니까 계속, 인간은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성장을 하고, 그리고 큰 몸뚱아리 만들고, 그 다음에 되게 적은 베이비, 아기를 갖고, 근데 그렇지만 적은 아기라는 게 요게 또 중요할 수 있겠네. 적은 수의 아기라고 했다? 이게 숫자가 중요한 거니까 적은 수의 아기요. 그런데 이게 그 적은 수의 아기를 양육에는 많은 에너지를 들여. 그럼 이제 위에 생각하면은 요게 요거잖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느리게 번식한다라는 게 아까 여기서 미리 얘기했었지만 이거 얘기하는 거는 수가 적은 거지. 얘기를 많이 안 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걸 또 뭐 순서화한 게 뭐였냐면은 디스 특이한 전략, 언유저한 전략. 얘 같은 경우에는 성공을 하는데 성공의 이유가 뭐였냐면은 자손 다수가 생존을 하고 생존 후 또 번식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특이한 전략이라고 하는 게 왜 그랬냐면은 이게 G에 비해서 G보다 더 적은 아기, 뭐 새끼, 아기, 하여간 뭐 수가 적다. 그지? 수란 말 이렇게 써주긴 하겠네. 수적으로 적은 거니까 진짜 몸뚱아리가 작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기 오해 여지가 있겠네. 수적으로 작아. 뭐 하여간 여기까지 해서 요게 지금 보면 여기가 보면 인간 얘기요. 다. 그 다음에 여기는 쥐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그 영장류나 코끼리 뭐 이런 얘기, 인간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냥 소재 자체가 다 달라. 그리고 흐름을 꺾어줄 때는 항상 대조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여기도 원래는 대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 다음에 그 집쥐는 생쥐는 저게 아니니까. 그치? 사실 대조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일단 뭐 하여간 쥐 얘기를 볼게. 이제 대조로 쥐야. 얘 같은 경우에는 대략 5주에서 번식이 가능해. 5주 만에. 그리고 얘가 한 배라는 게 한 번에 낳는 새끼를 얘기하는 거야. 한 번에 4에서 10마리를 낳아요. 한 배에. 그 다음에 2달마다 새로운 한 배의 새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가 대략 12개월의 수명.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보수적으로 잡아도 4 곱하기 6해서 이걸로 잡으면은 12마리를 낳을 수 있는 거고, 이걸로 잡으면은 60마리까지? 아니 12마리가 아니구나. 사륙이 24구나. 24마리? 좀 보충을 하자면 이런 느낌인 거지. 4마리씩 6번 나면은 24마리고 10마리씩 6번 나면 60마리잖아. 하여간 드글드글한데? 쥐는?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났는데 however 그런데 머저리티는 이게 이중 다수의 새끼가 조기 사망을 해. 그러니까 실질적인 결과는 우리랑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 많이 죽어도
야, 솔직히 60마리에서 90%다 죽어도 6마리 남는 거니까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그게 이제 하나의 생존 전략인 거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되게 된 이유가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그 신체 최적에 따라서 신진대사의 속도가 얘는 훨씬 빠르거든. 빨리 죽을 수밖에 없대. 그 항산화가 안 되고 이제 산화가 빨리 되니까 뭐 그런 질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게 하나의 전략인 것 같아. 그 다음에 대조 in contrast. 이번에는 침팬지나 팬지, 코끼리 얘네들도 하게 해석당 중요한 거. 얘는 적어도 12살이 되어서야 번식이 가능한 거예요. 적어도 12살은 돼야 돼. 그러면 12살만 되면 번식이 될 수 있는 거야. 12살부터 낳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every 5 or 6 years잖아. 그 다음에 5에서 6년마다 한 마리씩 출산을 해요. 그 다음에 얘의 수명은 뭐였어? next 30. 얘는 30년의 수명을 가졌어. 그러면 이제 역시 5년이라고 치면은 6마리가 되는 거지. 6년이라고 치면은 5마리가 되는 거고. 수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었어. 근데 얘네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애를 낳을 수 있나? 너무 또 내가 또 단순화 시켰나 싶기도 하네. 왜 인간도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잖아. 얘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랬다. 대충 이제 산술적으로는 이런 느낌이다. 이거 괜히 썼네. 생각해보니까 그것까지 고려를 못했네. 하여간 이렇게 난 새끼가 이 중에 절반이 여기서는 이 중에 대략 절반이 생존을 해서 번식까지 성공을 한다잖아. 또 위에 얘랑 또 비교해보면 얘는 이제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가 생존을 하느냐까지는 안 나온 상태인데 여기서는 대략 절반 정도가 번식까지 이어지는 걸로.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아까 2.5에서 3마리 정도, 3마리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약간 내용일치로도 좀 가능할 것 같으네. 일단 그래서 흐름상 봤을 때는 그냥 저렇게 크게 쪼개서 인간 얘기, 쥐 얘기, 코끼리 얘기 이렇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죽는 거는 요거잖아. 그리고 당연히 기억을 뭐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아까 보면은 뭐 엄청 2달마다 한 배 새끼 잔뜩 낳는데 12개가 엄청 낳는 거 아니야? 조기 사망이니까 이렇게 뭐 흐름상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었으니까 뭐 그거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 디스라는 걸 줬잖아. 이번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되게 기능화 지시사가 많더라고. 이것도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 있어. 그럼 이게 앞에 저 전략이 있었어야 되잖아. 평범하지 않은 전략. 평범하지 않은 전략이 이거잖아. 앞부 문장 전체 얘기하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성장을 하고 몸뚱아리 커지고 애기 적고 뭐 많은 시간 쓰고 하는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얘는 앞문장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걸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뭐 문장 삽입은 이제 대상은 2개가 되는 건데 물론 이것도 뭐 가능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순서를 쪼개야 되면 분량이 대충 맞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 여기지 뭐. 여기. 1번 제시문 끝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량이 딱딱 맞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여기를 쪼갤 수도 있지. 여기 좀 짧아도 이걸 제시문 주고 뭐 A, B, C 이렇게 나눴을 때 그렇게 섞어 놓을 수도 있어. 그치? 아니면 이제 얘를 여기다 붙일 수도 있고. 그치? 하여간 이 순 구조는 이렇게 이걸 기준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어는 뭐 사실 여기서는 아까 그 뒤에서 말로만 하고 났는데 make it을 여기 succeed라고 하면 돼. succeed 해서 뭐 to 이렇게 하면 대신 이게 to가 이게 전치사거든. to 부정사로 바뀌긴 하는데 지금 어휘 얘기하는 거니까 저기 저 succeed make it은 succeed다. 여기 있었던 요거 얘기하는 거야. 같은 말 싫으니까 표현 좀 바꿔준 거야. 그 다음에 different 정도로 볼게. distinct, 그지? 또는
similar. similar가 유사하냐면 this 붙으면 반대말에서 상이야. 그러니까 다르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런 거는 이게 뭐 어휘라고 보기도 그렇고 단어라고 보기 근데 이거 하기가 중요해. 이게 어휘, 문법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어휘가 아니라 이거 약간 있는 건데 이거 부정을 하고 거의 안 넣는다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고. 다른다는. 그 다음에 요게 출산하다인데 give birth to게 한 단어요. deliver라는 말도 출산하다. 아기를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배달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가면 딜리버리 룸이라는 게 분만실을 얘기해. 뭐 배송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하여간 여기서 노란색 이렇게 주제문이 하나가 있지 않아가지고 뭐 세 개를 합쳐서 이렇게 한 건데 요지는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되겠다. 준호야 보길래 좋아. 뭐 그런 느낌이지 뭐. 항상 뭐 어려운 단어가 답은 아니랄까. 이거는 뭐 생존율을 증가시킨다? increase 뭐 이 정도 하면 될 건데 한번 확인해 볼게. 인간은 특정한 대형 동물 포유류처럼 이 번식 모형을 따른대. 뭘로 표시가 되는 거냐면 지연된 성숙 느린 거니까 최소의 출산의 빈도 높은 부모의 투입인 거지. 그래서 이제 쥐 같은 종들은 빠르게 번식을 하지만 걔네 새끼는 직면한다고. 가팔은 사망해. 모탈러티가 사망을 얘기해. 그래서 반면에 느리게 야육하는 동물들은 더 적은 새끼를 생산하다니까 만드는 건가 번식하는 거지만 보다 많은 애들이 도달한대. 성인기에. 그리고 번식도 하는 거고. 이런 장기적인 전략은 증가시키는 거잖아. 생존율을 선호하면서 질 그리고 장수야. 이제 오래 사는 거. 뭐보다? 그럼 이 뒤에 거보다는 앞에 걸 더 선호한다는 favor A over B네. 순전한 이런 번식의 양보다는 질적인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문법을 볼게. 여기 원오브 복수지? 이게 이제 뭐 원오브 하면은 항상 이게 복수잖아. 그럼 스피시스가 복수인데 사실 이게 모양이 단복수 모양 똑같잖아. 스피시스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이 여기에 집중하면 이게 혹시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주어가 복수잖아. 이즈가 아니잖아. 이게 그렇구나 한번 생각만 해보면 돼. 그 다음에 종인데 뭐 진화한 거고 되게 다른 전략인데 뭐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이거는 원마하기 위해가 되는 거고 준동사. 그 다음에 이거는 대절의 동사는 이거인 거잖아. 그치? 다른 전략을 발전시켰다 진화시켰다 그냥 표시만 한 거야. 이게 이제 현재 시제란 뭐 단복수를 좀 따졌어야 될 텐데 과거 시제. 하여간 여기서는 왜 문법이 좋다 했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라고 이게 전치사 to라고 그러니까 얘가 투부정사가 아니라고 그냥 외우는 것 중에 하나잖아. 그래서 devote A to B라고 한단 말이지. 요거는 요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줘라. 모양도 비슷하니까 dedicate, devote, A to B, A를 B에 전념몰두 헌신하다 뭐 그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것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 특이하더라. 이게 large percentage of 이게 수식어야. 큰 퍼센트고 실제 주어는 요거거든. offspring 새끼, 자손 새끼. 근데 이렇게 돼 동사가 보니까 S가 없는데 복수를 쓴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얘는 단복수 모양이 똑같은 fish 같은 애인 거지. 저것도 뭐 몰랐으면 못 푸는 거 아니야?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오른쪽 단어에다 오프스프링에다 빨갛게 해놨지. 단복수 모양 동일. 내신에서는 뭐 저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이제 두 번 나와서 큰 의미 없죠. 에브리는 항상 단수지만 이렇게 사용된 매 뭐뭐마다라고 할 때는 복수를 쓰잖아. 그지? every two months 아니고 months지. 그지? 두 달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must, must 이게 사실 이제 이거는 좀 다르긴 한데 이게 이제 부분 표현이라고 해서 오브 뒤에가 이게 진짜 문법상의 주어라고 하는 거잖아. 셀 수 있는 복수의 일부분은 여전히 복수, 셀 수 없는 명사 단수의 일부분은 여전히 단수의 치고 이게 복수, 이게 주어란 말이지. 그래서 요게 또 복수예요.
그래서 다이즈 아니고 다이영. 그지? 뭐 이것도 괜찮아. 그지? 그 다이영은 하나의 패턴이야, 그냥. 다이영 일찍 죽다. 조기 사망하다를 그 다이영이라고 했죠. 영도 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저기 뭐 유사보험 이렇게 하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영리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래 연태비는 아까 저쪽에서 했다시피 요건 좀 해석만 좀 신경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또 뭐 혹시 몰라서인데 이게 또 부사절 아니요?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거 있잖아. 위를 못 쓴다 얘기지. 그 다음에 여기 또 every 5에서 6년마다 복수. 그다음 또 이것도 괜찮아. make it to. 아까 했다시피 make it to도 하나의 패턴이요. 이게 전치사.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가 아니야. 저기 succeed로 바꿔야 투부정사에서. 이것도 괜찮아. 한 3개 정도가 좀 특이하다. 그거 꼭 기억을 해줘라. 문법을 낸다면 그쪽에서 뭐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자, 과학자들이 중요한 새로운 발견을 만들어낼 때 또는 실험적으로 일부 하이포테시스 가설을 입증할 때, 하여간 과학자가 뭐 성공했을 때지. 그럼 뭔가 발견했어, 입증했어,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는 과학자들이 do not, 또 부정이 중요하지, 그 정보를 자기들 자신에게만 간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지. 남들한테 발표하고 공표한다는 얘기야.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뜻은 두 가지일까? 해석 한번 해볼게. 걔네들만이 그것에 발견하고 입증한 것의 의미를 고려하고 또 발견한 것으로부터 추가적인 이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발견한 정보를 독점 사용을 하기 위해서 나만 알고 있다가 아니래,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또 보충 설명을 해주자면 배경 지식이,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가 해당 사항 할 수 있는데, 과학은 일종의 계속 연속된 과정이야. 과학이라는 거는. 즉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지만 그건 아인슈타인이 잘나서가 아니야. 그 사람이 딱 그 시기에 맞물렸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뉴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 뉴턴이 왜 어쩌다 만유인력을 발견했냐면 그때 당시에 이미 그 만유인력을 발견을 입증을 할 만한 사전 이론이 뉴턴네 동네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미 다 개발이 된 상태였었어. 그럼 뉴턴이 이미 때가 된 거야. 걔 정도 시대가 되면 이미 발표를 할 말 정도가 됐는데 그 하필이면 뉴턴인 것 뿐인 거야. 즉 과학은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요. 과학은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견해내는 걸 자꾸 공유하니까 다수의 집단 지성이 모여서 시기가 되면 누구라도 발견하게 돼 있어. 근데 반면에 예술은 안 그래. 꼭 그 사람이 모차르트이어야만 해. 다른 사람은 절대 그걸 못하는 걸로. 그게 과학과 예술의 차이였었거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온 유명한 말이, 뉴턴이 그랬다잖아. 내가 이런 대단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들어봤지? 거인의 어깨. 안 들어봤어? 거인의 어깨란 여기서 아예 그 윗사람들, 나보다 먼저 앞선 과학자들의 업적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높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그런 걸 거인의 어깨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보통은 겸손한 얘기야. 나의 전임자들이 충분히 해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거인의 어깨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나가면 난 이런 발견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것도 되게 유명한 말이야. 교재도 많이 나와. 이해되니? 이거 약간 그 느낌인 거.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우리는 이럴 것 같은데 과학자들은 안 그렇다는 거야? 독점하기 위해서 그 정보를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 그래서 또 이게 또 나왔잖아. 저번에 했더니. 이게 특이하다는 기관이요. 아니고 대신해잖아, rather. 이 세 번째 나오는 거 아니야? 이번 회차에서. 그치? not instead요.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걔네 결과를 공표를 해, 발표를 해. 그리고 만들어 데이터를 available, 이용 가능하게 뭘 위해서 inspection, 이제 조사, 검증. 뭐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뭐 중요하진 않은데, 이렇게도 말씀, examination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중요 개념은 있긴 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공표를 해서 걔네들의 데이터가
다른 과학자를 통해 가지고 검증을 받도록 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peer review라고 한다고. 이게 동료 검토제라고 한다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과학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죠. 너무나 많이 나오거든. 앞으로 계속 볼 거야. 동료 검토. 피어가 동료나 또래고, 리뷰라고 하는 게 검토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입증한 거를 다른 과학자들이 똑같이 해보고서 그게 입증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제 실제로 출판할 수 있는 걸로. 발표회 과학 학술지 같은데 뭘 발견했다 이런 거 있잖아. 혼자서는 절대 하면 안 돼. 저걸 거친 다음에 나오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는 거지? 저거까지 할 수 있는 거. 원래 과학의 속성이 이거라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이라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집단적 진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 진보라는 거에서 여기 뭐 이것도 중요하긴 하네. 컬렉티브 하나 써놓을게. 제목 옆에다. 인텔리전스. 즉 이게 뭐라고 그래? 집단지성의 대표적인 또 과학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과학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이 연속된 과정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그 중에 하나야. 나는 뉴턴조차도 아인슈타인조차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없었어도 그때 당시 다른 누군가가 충분히 상대성 이론, 핵폭탄 정도는 할 수 있었던 여건이 이미 갖춰져. 그 전에 연구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만들어준대. 뭐가? 그래, 다른 과학자들이 걔네들의 데이터를 재고려해보는 거. 이게 피어 리뷰야. 그리고 아마도 걔네들의 결론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지. 반박을 하면 어떻게 돼? 그 이론은 또 폐기되는 거야. 틀렸구나. 다시 해야 되는 거야. 그지? 과학이라는 건 항상 누가 검증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이론이 되는 거고, 안 되면 반박당하면 그냥 바로 아웃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럼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한 개인의 실수가 반영이 안 되고 다 집단적으로 수정해나가 집단지성을 이루는 거잖아. 여기 개념 전체 큰 개념은 주제는 사실 거의 다 나온 상태지. 그래서 어쨌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역적이 또 나왔네. 더 중요한 게 있다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건 make it possible 가능하게 한데 다른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거를 그 데이터를 뭐 하는데 새로운 가설을 구축, 즉 만들어내고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는 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앞에서 나왔었던 거는 뭐냐면 얘가 뭔가 결과를 발표를 했잖아. 그럼 요거 같은 경우에는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발표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검토해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라면, 더 중요한 거는 발표한 걸 가지고 다른 과학자들이 또 새로운 걸 또 만드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은 앞에서 그 얘기가 있었지 않냐? 얘가 자기 혼자만 간직해가지고 의미를 고려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끌어낸다는 거, 이걸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야.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다. 이게 공개된 자료가 되는 거지.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는 게 뭐였냐면은 이 it은 뭐고 이 it은 뭐냐? 해석이 또 필요하기도 한 거야. 얘는 가목적어요. 이거 의미상의 주어지? 그럼 얘가 찐목적어, 진전 목적어, 이렇게 진 목적어고, 그럼 얘는 대명사야. 의시 가리키는 거는. 그 다음에 위에서도 볼게. 그러니까 요것도 가목적어야. 가목. 여기도 직목적, 직접 목적어. 그러면 요 디스가 요 이시야. 같은 거라고. 대명사로. 그럼 저 디스를 찾으면 되는 거지? 디스는 뭐요? 앞문장 전체 얘기하는 거야. 앞문장 전체고. 그지? 다른 사람들한테 공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지? 그지? 공개하는 거. 공개하는 거가 두 가지 효과가 있어. 동료 검토 받아가지고 반박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동료가 또 다른 그걸 이용해서 또 다른 이론 같은 거 만들어내고 실험할 수 있게 하는 거로. 여기 두 가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왜냐면은 이거는 반박해서 그치면 그냥 버리고 마는 거잖아. 잘못됐어? 응, 알았어. 폐기할게. 끝인데 이거는 뭐야? 이걸 통해서 계속 진보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주제가 이제 진보가 되는 거니까. 오케이? 진보. 그래서 가정은 이거래. The assumption is that. 그러니까 원래 얘는 가정은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이제 돼 있을 거지만, 원래 정확한 해석은 이렇다라는 가정이 있다. 뭐 하여간 중요한 건 이런 가정이 있다는 얘기지. 어떤 가정이냐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것도 전체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이지. 일부가 아니라, 왜냐면 다 같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의미 있는 말이야. 사회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알게 될 거야. 더 많이. 만약에 그 정보가 퍼진다면, 가능한 널리 퍼진다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rather than 또 뭐라기보다는
그럼 여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에가 중요한 거잖아. 이건 뭐 이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제한되기보다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그치? 다 같이 퍼지면 이제 그 사회 전체적인 발전이 일어날 거지. 그래서 in a strict sense, 엄격한 의미에서는 모든 과학자들은 의존을 한다.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 원래 빈칸이었던 거잖아. 그러면 이거의 추론 근거는 앞에 4번 문장인 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지. 그치? 다른 애들이 뭔가 기존의 거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가설과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의 연구에 의존을 하는 거잖아.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인의 어깨가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추가해야겠는데 이게 지금 이 개념이 거인의 어깨예요. 거인의 어깨.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이유는 거인의 어깨에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영어 표현은 그거라고. 그래서 거인의 어깨라는 개념은 전임자들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야. 이거 덕분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이게 지금 그거라고. 이렇게 보면 더 정확하게 줄이면 이거가 맞네. 이거. 이 부분이 거인의 어깨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덥겠네. 이게 지금 순간 생각난 거라. 이게 지금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 거인의 어깨. 근데 뭐 안 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부교재에서도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와. 작년에는 1학년이 2학기 때 부교재를 썼었거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은 모의고사를 1학기 때만 하고 부교재라는 개념은 뭔지 알지? 문제집 하나 정해가지고 그거 시험 내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걸 썼었어. 그러니까. 근데 부교재의 장점은 그거 있어. 미리 좀 예상 가능할 수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게 더 양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던 거야. 작년 모의고사랑 하고 부교재랑 올해 거를 모의고사를 하는 거니까. 양은 2배로 늘어났던 효과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되긴 했었어. 일단 내용 정리 먼저 해볼게. 갑자기 생각나네. 이거 하니까. 이게 그 올림포스에 있었던 질문이었거든. 일단 과학자들이 이게 또 소재가 좋은걸? 훅 나온다고 봐야겠는 게 중요한 발견 또는 실험적인 증명, 뭐 입증, 뭐 이런 걸 했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혼자만 그 정보를 이용하려고 그리고 저것도 너무 말이 길은데 정보 이용 이렇게 하겠다. 이용 플러스 또 추가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공개를 안 한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자신만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공개라고 하면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공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다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원래 책 그대로 가야겠네. 하여간 여기서는 지 혼자만 자신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지 않다 라고 해서 대신에가 있으니까 또 저것도 저 말 부정을 수용해야겠네. 대신에 그치? 그래서 여기 not A but B 뭐 그거 rather instead 걔네들은 그 결과를 출판을 하고 그 다음에 검토가 가능하게 해요. 타인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거였던 거잖아. 이게 이제 결국 두 가지 효과가 있었던 거 아니야? 1번, 2번. 그죠? 이거를 2번 또 연결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일단 이렇게 먼저 해야겠네.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타 과학자들이 검토를 하고 플러스 반박하는 게 가능하게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냥 두 번째 하려고 했었던 거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해서 여기 또 도우가 있었어요. 도우.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니까 이쪽이 주제문인 거지. 더 중요한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역시 타 과학자가 뭘 하냐. 새 가설 수립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실험을 하는 거 요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지. 타 과학자들이 뭘 써서 그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위에 나오는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that 데이터라는 그 데이터는 위에 나오는 요 결과 요 데이터 요 결과값을 얘기하는 거라고 해야지. 뭐 그래서 하여간 요게 아까 요 문장도 위치가 중요하지만 요것도 중요하겠다고. 이제 이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 이제 다른 애들이 새로운 업적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걸 가능한다. 앞에까지 그냥 반박만 하고 끝나는 거였으니까. 그 주제문 가정은 뭐냐? 이게 정보가 확산이 된다면 결국 사회 전반적으로 더 많은 지식이 쌓이게 될 거다 라는 거였고, 그치? 그래서 이게 이 정보가 확산된다는 개념이 앞에서 얘기하는 검토 가능한 거 요게 계속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은 요게 또 의미가 있었다고. 사회 전반적으로 하여간 더 좋다는 거지. 더 많은 지식. 이게 어떤 집단적인 지식, 집단 지성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뭐 하기보다는 이게 일부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하여간 뭐 결과적으로 모든 과학자는 의존을 하는데 왜 다른 과학자의 연구에 의존을 한다 했고, 저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과학자 연구가 이제 그 거인의 어깨, 그지? 거인 어깨 이렇게 되는 걸로 의존을 한다. 의존해서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거 없이 그 위에다 쌓아 올린다라고 해서 또 거인의 어깨 얘기할 때 나오는 동사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요 자리를 이렇게 해도 돼. 빌던이라고 해. 이게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기존의 과학자들 연구 업적 위에다가 쌓아 올리다요. 빌던. 그러니까 요 단어, 요 소재가 나면 항상 과학얘가 빌던이란 말 쓰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디펜던 대신에 빌던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같은 의미는 아닌데 문맥상 쓸 수 있어. 쌓아 올린다. 자기의 연구를, 기존 사람들의 연구 위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유의미한 게 단어가 뭐 크게 또 많지는 않지만 뭐 요게 또 이게 중요한 단어 아니었어? 언론? 그지? On their own? 인디펜던트리 해도 될 것 같아. 독립적으로. 남하고 연관이 안 된 거잖아. 독립적으로. 이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refute 이란 말은 저기 prove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도 disprove가 틀렸음을 입증하다, 반박하다. 뭐 falsify 이런 것도 있지만 refute이 어려운 말이니까 disprove가 더 쉬운 말이에요. 반박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있으니까 뭐 그지? restricted. 이렇게 이 정도만 단어는 보면 됐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정리한 다음에 무관한 문장이 있거든. 몇 번? 3번. 그치, 이거지. 일단 여기서 이제 추가로 없는 거를 넣은 게 1번이잖아. 때로
이런 오픈 프로세스, 공개된 과정을 통해서 과학 공동체는 큐뮬러티브 날리지가 누적적 지식을 만든다. 어큐뮬레이션이 누적하다거든. 누적적 지식. 이것도 이제 과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기술 진보를 이끌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나오고, 얘는 항상 우리 이런 거 할 때는 중심 여기가 아니잖아. 여기 중심이잖아. 안 좋은 말 나왔으니까 벌써 아닌 거 아닌가. 그치? 뭐 공개적인 공유, 정보의 공유는 협력을 촉진하지만, 근데 그건 또한 과학 진보를 늦춘다잖아. 오히려 빨라져야 될 걸 뭐 하면서 노출시킴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가 너무 일찍 비판해. 해서 비판을 너무 빨리 받으니까 안 된다. 뭐 그 절대 아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문법을 볼게. 요거는 그 주어랑 목적어랑 뭐 얘랑 같은 사람이니까 자기들 자신한테 한정하는 거라 themselves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이거 they allone은 그냥 뭐 꾸며주는 거 걔네들 단독으로 그냥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렇구나 하면 되겠고, 독립적으로 혼자. 그 다음에 요건 make 동사가 있고 여기에 목적어가 있고 보호 자리잖아. 즉 여기가 형용사여야 되는 거지. 부사는 안 되는 거지. 뭐 분리 이런 거 안 된다 그지 뭐. 그 다음에 여기 좀 특이하긴 했었던 것 같아. 그지? 이게. 근데 뭐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근데 구분은 좀 해줘. 그러니까 이게 가짜 목적어가 이거였었고 찐 목적어가 이거였었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표시해 주자면은 이게 얘는 대명사였었어. 얘는 대명사야. 얘는 뭐 디스는 당연히 대명사겠지. 앞에 2번 문장 전체를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뭐 부사는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지? 뭐 이게 너무 여러 번 나와서 좀 그렇긴 하다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요 이시 문제를 또 뭐 낸다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게 마치 어떤 느낌으로 주면 뭐 데이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일단 뭐 수가 안 맞는 거 뭐 이렇게. 그럼 이것도 고쳐야 되잖아. 그럼 좀 그런데. 하여간 뭐 이런 거 안 되겠고. 아니면은 콤마가 앞에 보이는데 뭐 이렇게 위치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지. 사실 여기는 그냥 수식어고 그냥 접속 수식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건데 뭐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게 앞에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 당연히 저희 좀 독특하다. 그 다음에 여기 병렬 구조는 여기 이제 동사 원형을 썼다는 게 뭐 때문에 쓴 거예요? 이거잖아. 투부정사가 병렬로 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원래 to가 여기 있어야 되거든. to possible repute. 그러면 요거랑 병렬을 맞추자. repute 하면 안 되겠지. 그지? 요거. 그 다음에 repute 안 되겠네. 저게 오히려 괜찮네. 저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에 요것도 to construct, to perform, 또 병렬 구조. 요거는 앞에 to가 있어도 되겠네. 아까 저거 좀 달리.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뭔뭐 하기 위해서지? 구축하기 위해서 새로운 실험을 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것도 저기로 해야겠네? performs 뭐 이렇게 가야겠네? 여기에 마치 일치되는 것처럼. 여기가 괜찮구나 차라리. 이거 두 개를 좀 기억해 주면 좋겠다. 가짜 목적 자체보다도. 그 다음에 end of ing죠? 그지? 그냥 외우는 거잖아. 결국 뭐 하기 끝나다. 투부정사 아니고. 그리고 요거 as is possible은 이게 원래 없는 거야. 문법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앞에 널리 퍼졌다라는 걸 꾸며주니까 부사여야 되겠지? wide 아니고. 이것도 뭐 어감상으로 as wide as possible 괜찮아 보이는데? 그지?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가 된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이 rather than이라는 거는 뒤에 올 수 있는 게 동명사는 원형 부정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빙이 꼭 있어야 돼. 수동인 경우에 분사 같은 경우 빙 빼고 이렇게 리미티드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 이거는 그 자리가 아니란 말이지. 쟤는 동명사나 원형 부정사만 와야 돼서 리미티드는 안 돼. 밑에 부분을 봤을 때도 문법도 나쁘진 않네. 이건 뭐 내용이 괜찮아가지고 문법 크게 고려를 안 해도 되겠다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1930년대 이것도 어렵지 않네. 이것도 좀 비슷하네. 요지가. 이건 이제 과학근 하지만 기억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이거 보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왜 우리 인간의 기억은 항상
여기는 뭐 좋게 써놨는데 창의적이란 말 썼는데 원래 기억의 불완전함이라는 걸로도 소재가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는 거는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그대로 옮긴 거가 아니라 나에게 과거의 경험이 머릿속에 있는 다른 것들하고 결합이 돼서 뭔가 자꾸 왜곡이 좀 바뀐다 해서 부정적인 게 더 많은데 이것은 좋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억의 불완전함이라면 또 부정적인 거니까 약간 좀 안 맞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 확인을 먼저 해봐야겠다. 30년대에 영국의 심리학자 누가 사람들한테 요청을 했어요. 들어라. 폭테일, 민담, 민간 설화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다른 나라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듣보잡의 나라의 어떤 이제 민담 같은 걸 들은 거야. 우린 전혀 모른. 그리고 그런 들은 이야기를 기억해봐라 라고 요청을 받았대. 나중에 later date니까. 그러면 이제 하여간 저기 이제 다른 나라의 민담 같은 경우에 특징은 뭐냐면은 이 다른 나라는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얘가 생소할 거야. 익숙하지 않을 거야. 이게 속성이 unfamiliar 할 거라고. 그럼 기억이 잘 안 남을 거야. 자, 그런데 네가 아마 추측하는 것처럼 요거지?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들 쟤네들이야. 얘네들은 기억이 잘 안 돼요. 익숙한 이야기만큼.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때 동화 같은 거를 외국 동화를 보면 주인공 이름들이 다 영어 생소한 이름이면은 잘 안 남잖아. 누가 주인공이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런 얘기야. 그럼 그게 애들 보는 책에서는 각색을 어떻게 하냐면 주인공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꿔서 그런 것도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게.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억의 오류들이라고 하는 게 not random이래. 무작위가 아니라는 게 이것도 내용을 이해하자면은 무작위가 아닌 거는 작위라는 거가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패턴이 존재한다는 얘기 아니야? not random이니까? 맞지? 기억의 오류가 뭔가 특정 패턴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레더야. 이거 너무 나오는 거 아니야? not 레더. 네 번째 나오는 거지? 이번 요모서 저런 게. 저 네 개 중에 하나는 나오지 않겠냐? 그지? 반드시. 얘는 얘가 너무 길으니까 얘가 더 좋다고 보는 거지. 그럼 패턴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무작위가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 subject often rewrite similar part of a story. 실험 대상자들 되겠지. 실험을 했으니까 실험 대상자들이 이야기의 유사한 부분을 다시 쓰더래. 재서술? 걔네들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다시 쓴다는 게 마음속에서 유사한 파트를 재구성을 하는 거야. 기억을 위해서. 즉, 어떤 부분들이냐면 그들한테 최소의 이해를 만들어준이고 요게 make sense of, make sense가 이치에 맞다 또는 이해하다. 그 단어에 정리해놨거든? 그럼 요게 이해를 하다는 건데 리스트니까 최소라는 건 뭐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은 내 마음속 머릿속에서 그 이야기 일부분을 비슷하게 자기한테 익숙한 걸로 비슷하게 다시 풀어가지고 기억을 하더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좀 내용을 하자면은 요 similar part라는 게 뭐였지? similar part가 요게 좀 약간 처음에 좀 헷갈리더라고. 요게 내가 볼 때는 요게 가장 어휘로 할 때 가장 헷갈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자신에게 익숙한 내용으로 바꿔서 다시 쓰는 걸 얘기해. 그래서 이것도 밑에 한글 해석을 봐봐. 또 보충 설명을 해놨다. 괄호 열고. 그 얘기요. 익숙한 내용으로 다시 기억하는 거야. 재구성이라고 하는 거, 리라이트. 이해되니?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내가 볼 때는 익숙한 내용으로 리라이트는 기억에서 재구성.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까 그 주인공이 무슨 앤디, 무슨 에이미 이런 거 어려우니까 내 친구 이름으로 바꾸는 거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수, 영희 이런 느낌으로 바꾸는 거 익숙한 걸로. 그 다음에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요것도 made the least sense to them은
요걸 좀 표현을 바꾸면은 파트인데 they 시제는 과거지. 쉽게 얘기하면 옆에는 didn't understand. 목적격을 바꾸면 해야겠네. 그지? 특히 그들이 이해를 못했던 부분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저게 저 얘기야? 리스트 센스. 이해를 못했던 부분은 바꾸더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결론을 했어. 실험연구조사 지문이었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러니까 문제라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얘기하는 거지. 인간은 의존을 한대, draw upon. 이게 이제 의존하는 거. 이끌어낸다고 이해도 상관없어. 멘탈 스키마에 의존해요. 멘탈 스키마? 이게 뭔데? 동격으로 풀어주잖아? 이게 좀 이거예요. 멘탈 스키마라는 게 뭐냐면, 우리 두뇌 안에서 이 저장된 지식의 선반이야. 그러니까 내 두뇌 안에 미리 정리되어 있는 사고의 틀, 방식을 얘기해. 그거를 기존에 있었던 사고방식을 활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드로우퍼는 활용하다, 뭐 utilize, 뭐 의존하다, dependent, 뭐 이런 느낌이야. 이용하다, 활용하다야. 뭐 하기 위해서 to fill in, 채우려고 어떠한 우리 기억 안에서의 사소한 갭, 차이, 즉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멘탈 스키마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보충 설명을 넣었거든. 오른쪽 봐봐. 그 한글 해석의 오른쪽에 또 정신적 스키마타라는 부분은 그거예요. 마음속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익숙한 사고 방식. 그치? 거기다 꽤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저게 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도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일수록 내 상황에 맞춰서 좀 쉽게 이해해보라는 게 이걸 쓰라는 얘기야. 그래 좀 이해가 될 거니까. 이해돼? 그거야, 요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요 멘탈 스키마타가 rewrite similar pattern, 요거랑 같은 얘기야, 계속? 이렇게 하면 이것도 내용이 괜찮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상력이라는 건 뭐냐? imaginative process. 이것도 키워드 중에 하나지? 이것도 되게 좋은 말이야. 상상력이 풍부한 과정이야, 기억하는 거는. 기억이라는 건 상상력이 풍부한 들어가는 과정이래. 뭐하는? 여기에도 빌드업폰이 있었네, 아까 그거 쌓아 올리는 거. 과거의 경험 위에다가 쌓아 올리는 걸 involve, 수반하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게 딱 이거거든? 과거의 경험 위에다가 쌓아 올린다는 게 정신적 스키마타를 얘기하는 거고, 물론 위에 과정 전체가 다 그거였었으니까 마지막은 빈칸으로 되게 괜찮지? 일반화 시켰으니까. 그치? 통으로 빈칸도 좋고, 뭐 여기만 이렇게 빈칸도 괜찮다고 보여줘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뭔가 이 기억이라는 행위 자체는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정신적인 과거의 경험, 정신적 틀 위에다가 새로운 정보를 쌓아 올리는 거. 그래서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긍정적인 말로 써놔가지고, 일단 하여간 이게 보통은 이게 기억이라는 게, 기억은 결국은 이제 불완전하고 그 과정에서 왜곡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불완전하고 왜곡하냐면은 기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인식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걸 쓰지 말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헷갈리면 좋을 것 같아. 미안. 내가 말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뿐이. 그럼 다시 이걸 정리해볼게. 이 실험연구 조사를 했어. 이게 일단은 뭔가 그 낯선이라고 하죠. 낯선 나라의 민담을 들려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억을 해라라는 실험을 했어. 이게 다 실험 상황인 거잖아. 그래서 이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이 낯선 이야기는, 낯선 나라의 이야기는 얘는 기억이 잘 되지 않을 거야. 그지? 익숙한 것만큼. 그런데 그래서 surprisingly however,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기억의 오류는 무작위가 아니다 라고 했고, 오히려 rather, 또 rather 나와요. 아니고 오히려 이제
얘네들, 즉 피험자, 실험 대상자들은 얘네들은 어떤 애가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이야기에 낯선 이야기가 되겠지, 이게. 낯선 이야기에 유사한 부분을 재기술을 한다. 이제 문자 그대로 일단 옮겨놓은 상태고. 그럼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밑에 물론 이제 뭐 나오긴 하지만은 이 낯선 이야기의 유사한 부분을 재기술한다는 게 밑에 요걸 가지고 연결해 보자. 일단 이 상태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낯선 이야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일단. 그래서 이제 결론, 이 실험의 이제 결론을 낸 게 뭐였냐면, 인간은 정신적 스키마타. 그치? 이거를 그냥 한글이 없어, 이거는. 그치? 정신적 스키마타를 사용을 해요. 즉 문제에 직면했을 때라는 거가 이제 여기서는 문제 직면 시, 즉 이해가 안 될 때, 또 기억이 안 될 때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정신적 스키마타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이 두뇌의 지식 저장고라고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기존에 사고했던 틀, 방식, 이건데, 뭐 하기 위해서냐면은, 기억의 사소한 차이를 메꾸기 위해, 즉, 기억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뭐, 그래서, therefore, 기억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과정이다. 창의력이 풍부한 창의적인 과정이라고 하자고. 그 창의적인 과정이라는 게 또 뭐였냐면은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과거의 경험 위에 쌓아 올리는 것. 그 책에서는 과거 경험에 기반한 것, 뭐 이렇게 해놨는데, 나 저기 더 좋을 거야. 위에 쌓아 올린다는 게 개념이 직관적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된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유사한 부분을 재기술한다는 얘기가, 이게 정신적 그 스키마타를 사용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과거의 경험 위에 쌓아 올리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게 기억의 사소한 차이를 메꾸기 위한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을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고, 그러면 요거 기억의 오류가 무작위가 아니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결국 우리가 기억은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게 결국은 기억의 오류의 발생 원인은 이거요. 자기 기존에 있는 경험 위에다 자꾸 덧붙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해되냐? 이것도 다시 추가해야겠다네. 1차 문제에서는 뺐는데 이것도 사실 어려울 수, 초기 분수리화가 될 수 있잖아. 의미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마지막은 얘는 여기는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거 3번 문장을 요거 좀 추가하겠다. 여기를 함의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거잖아. 기존의 경험 위에다가 새로운 기억을 자꾸 유사한 걸 재구축을 하다 보니까 기억이 왜곡될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여기다 좀 쓰려다가 말했던 게 오류라고 하는 개념이 기억의 왜곡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이나 영화 같은 기억은 없다는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한단 말이지. 이게 그런 얘기야? 그럴 수 있잖아. 그래서 왜 사고 났을 때 진술자, 목격자를 여러 명 얘기를 듣는 게 다 다르거든. 그 이유가 그거거든. 자기 경험에 비춰서 기억을 형성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했더니